조선시대 들어가 볼 거예요. 조선에 대해서도 전기부터 후기까지 또 이제 쫙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자, 이제 고려까지 봤어요. 신진사대부가 나왔으면은 이제 조선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칠판을 싹 지우고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또 새롭게 채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에 들어가면은요. 자, 보세요. 이제 조선 돌아왔어요. 신진사대부가 나왔었잖아요. 사대부가 다 같은 사대부가 아니에요. 자, 어떻게 갈리냐면요. 고려 말이에요, 여러분들. 고려 말 사대부가 혁명파 사대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급진개혁파 사대부라고도 합니다. 혁명파 사대부가 있고 온건파 사대부가 있어요. 온건파 사대부가 있었어요. 온건파 사대부는 어떤 세력이냐면요. 자, 이분들은요. 조선 왕조 건국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조선 왕조 건국을 반대했고 점진적인 개혁을 시도하자 이거예요. 고려 왕조를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혁을 시도하자. 이게 이제 온건파 사대부의 주장이고요. 혁명파 사대부는 뭐예요? 나라가 기울었다. 조선 왕조 건국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세력들이에요. 조선 건국을 주도했다. 그러면은 조선은 생겼잖아요. 조선은 건국이 됐잖아요. 이거 줄을 잘못한 거죠. 그런 말 있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썩은 동아줄을 잡으면은 출세길이 막혀요. 썩은 동아줄을 잡은 거죠. 온건파는. 그래서 개국공신이란 말이에요. 혁명파 사대부는 이성계를 따라서 나라를 건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겠죠. 토지도 주고 관직도 주고 이렇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오면 이제 훈구파가 되는 거예요. 훈구파. 자, 이 사람들은요. 갈 자리가 없잖아요. 어때요? 지방으로 나앉더라 이거예요. 지방으로 내려가서 열심히 공부나 하자. 나중에 우리한테 기회가 오면 그때 우리가 힘을 써보자. 그게 바로 얘네가 살인파예요. 선비사자, 스풀림자. 선비들이에요. 숲으로 내려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16세기 성종 때를 전후해 갔고요. 살인파들을 왕이 등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살인파가 대거 정계에 진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인파가 훈구파의 어떤 비리나 비위 같은 것들을 막 적발을 하고 공표를 하고 이러면서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결집해 나가요. 그럼 훈구파 가만히 있겠어요? 나름대로 개국공신이고 지금까지 쭉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그런 인맥들이 있는데 가만 안 있겠죠? 싸웠다 이거예요, 둘이. 자, 훈구파, 살인파하고 싸웠다. 싸웠다, 사화. 자, 그건 아니고요. 훈구파, 살인파가 대립해서 살인이 화를 입은 사건, 사화. 자, 4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제 뭐 조광조가 나오는 것도 여기 기묘사화에 들어가죠. 자, 사화가 일어나는 게 어떤 그 조선의 조선 전기의 처음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사화가 일어나요. 자, 사화가 일어나서요. 어쨌든 지금 훈구파는 개국공신 세력이고 살인파는 이제 막 올라온 세력이기 때문에 살인이 화를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들은요. 나름대로 자신들의 지방에 내려가서 뭐 했겠어요? 공부했겠죠. 그 공부한 것들, 그런 이론적인 체계들이 점점점 국가에 먹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살인이 집권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자, 살인이 집권하면서 이제 살인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왕, 이위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살인이 집권하면서 어떻게 돼요? 살인은 지방에서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오는데 중앙으로 올라오는데 관직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자기 어떤 특정 관직을 놓고 살인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붕당 정치죠. 자, 이조전랑이라는 이런 직책을 두고 처음으로 동인과 서인이 대립하게 되는데 그게 붕당 정치예요. 쉽게 말하면 당파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관직수는 한정돼 있고 서로 차지하려고 하니까 당파가 나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붕당 정치가 시작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조선 전기의 흐름이 가는 거고요.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요거 전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훈구파는요.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국방력 같은 데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라든가 도교 같은 것들도 관대했어요. 배척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림은 오로지 성리학 일변도다 이거예요. 오로지 성리학만을 신봉하고요. 국방력, 과학기술 이런 관심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막 체육도 좋아하고 뭐 미술도 좋아하고 뭐 공부도 하면서 그렇죠? 게임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로지 난 공부만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오로지 공부만 하겠다. 살인파예요. 자, 살인이 집권하고 붕당 정치가 나타나면서 얘는 오로지 그거예요. 누가 더 공부 많이 했나 우리 한번 대결해 보자. 이거에만 관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국방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겠죠. 이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 바로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과 호란 이후를 이제 우리 조선 후기로 보거든요. 자, 조선 후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4번의 조선 전기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또 어디 보시냐면은요. 조선시대 이제 05번에 후기 나오죠. 경제에서 보시면은 조세제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를 같이 이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붕당정치 이후에 조선 후기에 들어가면은 뭐가 이제 중심 이슈로 대두되냐면은요. 나이 어린 왕이 즉위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조 이후에 영조 다음에 정조, 우리 여러분들 그 사도세자 사건 아시잖아요. 사도세자의 아들이죠. 정조 이후에 제대로 된 왕이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정조 이후에 나이 어린 왕이 즉위한단 말이죠. 나이 어린 왕, 예를 들어서 11살짜리 왕이라고 생각해봐요. 뭘 알아요? 그렇잖아요. 정치를,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갈 거예요? 그 친척들이 어때요? 친척들이. 종이 쪼가리 하나 가져가요. 전하, 도장 한 장 찍어주셔. 그럼 도장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일가 친척들 다 장관, 요직 다 앉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나이 어린 왕을 이용해갖고 친척들이 자기 어떤 세력을 계속해서 퍼뜨려 나가면서 요직들을 차지해가는 이런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되죠. 조선 후기 들어가면 이런 세도 정치가 굉장히 그 패단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외척들이 권력을 쥐어나가는 그런 정치 형태예요. 이때 이제 굉장히 그 기강이 문란하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기강이 문란하게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과거 부정,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수능 비리, 그렇죠? 문제 먼저 유출하고 매관매직,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것들. 탐관오리, 오리 중에 가장 나쁜 놈이 오리 새끼들. 탐관오리. 자, 탐관오리들이 농민을 수탈하고. 그러면서 나타났던 게 이제 이때 이제 여러분들 바로 농민의 저항이 시작되는 거예요. 홍경래난 같은 것들. 자, 그러면서 수치체제를 개편해야겠다. 조세제도 여기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조세제도를 개편을 해야겠다. 국민들의, 백성들의 어때요? 탐관오리가 수탈했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백성들의 어떤 세금을 마음대로 걷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조세제도 세 가지가 바로 자, 영정법과 균역법과 자, 대동법이라는 이런 조세제도 개편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떤 이런 저항을 좀 무마시켜 보고자 그런 거 있죠, 그렇죠? 농민의 어떤 그 고통을 덜어주고 국가 세수를 좀 충당하는 이런 차원에서 조세제도를 개혁하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도 정치가 나타나고 농민의 저항이 나타나면서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성향, 성리학에 대한 어떤 한계가 드러나요. 자, 보세요. 성리학이 뭐예요? 인간의 심성과 그 다음에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인간의 심성이 동물과 같은지 다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도덕적 원리하고 경험적 현실이 뭐가 더 중요한지 농민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쉽게 말하면 성리학은요. 이런 농민들이 어떤 그 현실 개혁, 그렇죠? 현실 처방 능력이 굉장히 결여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양반들이 입으로 씨 부리는 이제 그런 학문이란 말이에요. 현실 처방 능력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나타난 학문이 뭐냐면 실학이죠. 실학이 대두되는 거예요. 정약용 들어보셨잖아요. 실학자들. 그렇죠? 현실 개선. 자, 농민들을 가난해서 구해주고 상공업을 진흥시켜야 된다. 이런 실학자들. 실학이 나타나는 게 이제 어떤 조선 후기의 핵심 테마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조선 후기까지 알아봤고요.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아버지로서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때부터 근현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근현대에 대한 근현대사, 자, 근대사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대략적으로 좀 흐름을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어디 보시냐면은요. 쭉쭉 넘어가서요. 6번 나오죠. 근현대 시대.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좀 한 방에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고요. 정치의 특색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때요? 애민정치, 그죠? 농민들을 사랑하고, 그래요. 양반들의 어떤 수탈업도 보호하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요. 왕권 강화, 떨어져가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정치의 내용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개항기, 운유어 사건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죠. 개항기의 주요 내용은 강화도 조약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개화파와 그 다음에요. 여기 말하는 이제 흥선대원군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 뭐예요? 개항을 반대하는 세력들이죠.
그래요. 그 다음에 민씨 세력을 따르는 이런 개화파들, 이런 다 또 이제 어떤 그 분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근현대사는 이제 여러분들 사건사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모곤란, 그 다음에 갑신정변, 그 다음에 갑오개혁 같은 이런 사건사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 이어 갑오개혁에 이어 을미사변 같은 것들. 자,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실하는 아간파천. 자, 이어서 대한제국을 세우죠. 자, 여기에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은 근현대사 물어보는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시대를 좀 건너뛰어서요. 자, 1905년에 을미사변이 을사조약을 맺게 되죠. 을사조약을 맺게 되면서 우리 어떤 그 내정간섭기군 통감부를 설치하고 우리의 어떤 외교권을 박탈하게 되죠. 자, 이어서 우리나라의 50%의 어떤 그 주권이 뺏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 군대를 해산하고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하면서 점점점 한일 어떤 합방을 위한 절차를 밟아가죠. 1910년도에는 드디어 한일 합방이 되죠. 그래서 일제강점기로 들어간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서는요, 강점기 1910년도에 통치 방식과 경제적 수탈 방식, 1920년도에 그리고 1930년도에 통치 방식과 경제적인 수탈 방식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 살펴본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흐름이 간다 이거예요. 일제강점기. 해방 후에는요, 여러분들 1공학부터 1960년 4.19 혁명부터 그 다음에요 쭉 이어져 갖고 5.16 여러분들 쿠데타, 그 다음에요 뭐 12.12 사태 이어서 그 다음에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 그 다음에 현대 정권 올 때까지. 그래서 여기는요 어떤 시대별 자 사건사 위주로 자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대비가 될 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요 대통령의 업적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요 시험 문제가 물어보는 게 70년대 이전, 그쵸? 4공화국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때 어떤 시대별 사건사를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개략적으로 전체를 좀 스킵을 해봤네요. 핵심 요약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다 설명을 못 드리고요. 주요 이제 시험 문제 어떤 경향이라든가 전체 흐름을 좀 살펴봤어요. 이 지금 내용을 통해 갖고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문제를 이렇게 이걸 통해서 뭐 시험 문제 뭐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걸 판가름을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어떤 방향을 잡을 수 있잖아요. 최소한 그렇죠.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살을 붙여 나가는 게 그게 여러분들 국사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 요약은요. 이 정도로 좀 만족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공부하고 스스로 저 혼자 책을 찾아보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저랑 만나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큰 틀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잡았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